34페이지의 무료 스탁 이미지 확보하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관련된 이미지를 찾고 싶을 때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이미지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인터넷을 들어가서 죄송해요. 네, 일단은 픽사베이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다가 픽사베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픽사베이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이미지를 찾고자 하는 것을 여기다가 검색을 해서 찾아주시면은 찾을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픽사베이가 좋은 점은 영어로 쓰나 한글로 쓰나 상관이 없이 찾아진다는 게 좋은 점이었죠. 예를 들어 선물이라고 만약에 치거나 새해라고 칠까요? 새해니까 새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새해 사진들이 보입니다. 근데 이 앞에 있는 이 이미지들은 스폰서 이미지로 얘네들은 무료 이미지는 아니고 유료로 제공이 되는 이미지들이에요. 그럼 이 밑에 있는 이미지들은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들이라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다면 이런 사진을 다운받는 게 가능합니다. 보통 어떤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내용을 적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이미지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가운데에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는 것보다는 한쪽이 이렇게 비워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활용하시면 컨텐츠를 작성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면 되시겠는데요. 다운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클릭을 하면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고 여기에 위쪽에는 섣달금은 뭐 새해 이브 새해 인사해서 이 이미지를 올린 작성자가 넣었었던 해시태그 즉 키워드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더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다운받으실 때는 무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되세요. 이미지의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640에 426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다운로드를 로봇 인증 없이도 받을 수 있는 이미지고요. 나머지 1280이나 1920은 로봇 인증을 거쳐서 이미지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3840 요 제일 큰 원본 이미지의 경우는 로그인을 해야만 받아지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 PC에서도 쓰기 좋은 1920에 1280 요 정도 이미지를 선택해서 다운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로봇 인증이 이렇게 뜨게 되고 로봇이 아닙니다를 체크한 후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다운이 받아지는 거예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크롬 창에서 열었기 때문에 이 하단 쪽에 이렇게 이미지가 받아진 게 보일 텐데요. 크롬은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폴더로 이미지가 받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폴더를 한번 열어보자면 이렇게 다운로드 폴더에 이미지가 받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는 경우는요. 내가 만약 이 이미지를 다운을 받겠다라고 한다면 얘를 선택을 하고 프리 다운로드를 눌러서 다운을 받으시는 건 똑같아요. 다운로드를 받을 때 로봇 인증을 받고 다운로드를 누르게 될 텐데요. 크롬 창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떠요. 그러면 저장할 때 그냥 저장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거고 요 옆에 있는 세모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다른 이름으로 따로 저장을 하는 창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어차피 포토스케이프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바탕화면에다가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진들을 한번 저장을 해보죠. 제가 연습용 사진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파일 이름은 본인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열기, 저장 이렇게 누르면은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죠.
자, 이 밑에 보시면요. 여기도 스탁 이미지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미지가 무료 이미지가 아니라 유료로 사셔서 쓰셔야 되는 이미지들이고요. 여기서 이 옆에 있는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픽사베이에서 이미지를 받겠다라고 한다면 픽사베이에서 뭔가를 검색을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이미지 말고 아래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받으시면 되시겠고, 이렇게 이미지를 만약에 내가 다운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로봇 인증을 거친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저장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가 원하는 경로로 저장을 하시면 보다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픽사베이에서 이미지를 찾는다 라고 할 때 이 위쪽에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해시태그를 볼 수가 있죠. 해시태그를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그에 대한 관련 이미지들을 또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내가 더 많은 이미지를 찾을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여기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이미지를 한 5개? 이 정도만 한번 저장을 해보세요. 선택하고 프리 다운로드, 로봇 아닙니다. 다운로드 해서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일단 픽사베이에선 제가 몇 개 저장을 했는데요. 다른 것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나가도록 할게요. 자, 픽사베이라는 곳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있었던 곳이 언스플래시. 언스플래시도 픽사베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한글로 뭔가를 적기보다 이렇게 영문으로 적어야 돼. 제대로 나와요. 만약에 새해라고 제가 검색을 해보면 새해에 대해서 안 나오죠. 그쵸? 네, 이렇게 적어보면은 영어로 적었을 땐 이거는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언스플래시는 외국 사이트고 픽사베이도 물론 외국 사이트이긴 한데 얘는 한국어 지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주 간단한 영어 이렇게 적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나오는데 좀 로딩이 조금 걸리네요. 사진을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으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다운로드를 받는 거는 여기를 이제 눌러가지고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약 다운로드 풀이라는 걸 누르면은 원래 원본 사이즈대로 받아지고요. 여기를 만약 눌렀을 때는 사이즈가 여러 개로 나와 있다면 여러 개 사이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무료 스탁 이미지를 받는 곳이긴 하지만 일단 한국어 지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받는 경우는 조금 덜 있을 것 같아요. 또 프리픽이라는 데를 봤었어요. 프리픽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장점이 있다면 AI 파일이라든지 포토샵 파일들 같은 경우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된다면 수정해서 쓰실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죠. 만약에 제가 푸드라고 적고 검색을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왕관이 붙어 있는 애들은 무료 이미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서는 얘가 이제 무료로 풀리는 것들인 거고, 이런 게 안 붙어 있는 얘네들은 무료 이미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그림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클릭을 하시고
얘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프리 다운로드가 있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속도가 좀 걸리네요. 개인적으로는 익스플로러보단 크롬을 더 좋아하기는 해요. 왜냐면 크롬이 좀 더 속도가 빠르기도 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푸드라고 적어볼게요. 이미지가 떠 있을 때 내가 만약 이 그림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무료 다운로드를 해서 받아서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출처를 밝혀주시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무료로 이미지를 가져다 쓰실 수가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되고요. 이 이미지는 알집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나오는데, 압축을 풀어보면은 EPS를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EPS를 내가 수정할 수 있다면, 즉 일러스트를 조금 안다면 이 부분을 수정해서 모자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 여기 있는 주방기구를 없앤다든지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조금 수정해서 저장을 해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프리픽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다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선택해서 다른 색깔로 바꾸겠다. 빨간 머리를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수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필요 없으면 뭐 지운다든지 편집이 가능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지는 부분이라 프리픽은 이런 용도로 쓰는 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군데가 공유마당이라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보통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상이라든지 어문 이런 것들도 공유마당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저작물은 기본적으로 저작자를 공개를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저작물들을 우리가 쓸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비디오, 음원, 텍스트 등을 받을 수가 있고 공유 저작물을 여기다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찾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에 대한 이미지, 영상, 음원, 텍스트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공유마당을 이용해서 내가 이미지를 다운을 받거나 영상을 받는 등의 작업들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 화면이 좀 빨리 안 떴는데 뜨면은 여기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 들어온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이제 공유하는 이 공유마당이라는 곳이 있다. 요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저기 내가 이미지가 다 없을 때는 이제 구글을 보기도 해요. 자, 구글에서 여기 이미지를 찾아볼 수가 있죠. 구글에 보면은 여기 구글 이미지가 있어서 구글 이미지에서 예를 들어서 행복을 검색한다. 그럼 이렇게 행복이란 단어들이 나오는데 저쪽 반으로 가. 여기에서 설정에 보시면요. 도구에 보시면요. 사용권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커먼즈 라이센스가 아까 CCL이거든요. 그럼 CCL로 우리가 출처 밝힌 지 써도 되는 것들 이런 식으로 뽑아서 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미지를 얻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를 한 4개 내지는 한 5개 정도 좀 저장을 해주시겠어요? 어느 사이트를 쓰시든 상관은 없어요. 잠깐만요. 저장을 눌러서 다운을 받는 거죠. 그렇죠. 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네. 얘가 어디 저장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눌러서 폴더 열기를 해보세요. 예를 보니까 바탕화면에 저장이 되게 맞춰져 있어요. 기본적인 경로는 다운로드 경로인데 내가 바탕화면에 저장된 이유는요. 누군가가 여기 프롬프트에 설정을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프롬을 보시면은 부분에 다운로드의 위치를 데스크탑으로 바꿔놓죠. 네, 기본적으로가 다운로드 보는데 제가 변경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다시 내가 원하는 경우로 바꾸려면 변경을 눌러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쓸게요. 바탕화면에 받아진 거를 폴더로 정리해 줄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바탕화면에 있는 여기 받아놓은 파일이 있는데요. 이런 거.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새 폴더가 떠요. 이걸 내가 알아보기 쉽게 예를 들어 이미지라고 이름을 준다고 한다면 이 이미지라는 폴더에다가 이 사진을 끌어다 놓으면 되죠. 만약에 여러 개를 넣을 거면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두 개의 범위를 끌어다가 놓으면 되죠. 네, 끌어다가 놓게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정리하셔서 한번 활용해보세요. 사진 좀 더 받아서 사진을 받아지면 이미지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네, 스크립트 다운로드를 눌러서 사진을 넣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나와요. 프롬프트를 열어서 이미지 다 받아주셨어요? 왜요? 뭐가 안 됐어요? 이게 픽스베이로 들어가야죠. 픽사베이. 픽사베이. 네, 픽사베이잖아요. 픽사베이. 제가 일부러 어디다가 알려드렸는데 픽스베이를 하니까. 픽사베이. 픽사베이로 찾아주세요. 자, 이미지 저장하는 거는 35분까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포토스케이프 계속 봐야 돼요. 포토스케이프는 저번 시간에 설치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라는 버튼이 있을 거고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는요. 포토샵처럼 사진을 변환하고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무료 프로그램이고 훨씬 용량이 가볍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을 하실 때는 오히려 포토샵보다 포토스케이프가 편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포토스케이프를 이렇게 아래 작업 표지줄에다가 넣어놓고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쓸만한 프로그램이기는 해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기능 중에 사진 편집서부터 GIF 애니메이션까지 저희는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사진 편집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사진 편집에서 편집을 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말씀드려 보면은 이쪽에는 탐색기 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바탕화면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폴더들을 선택할 수 있는 탐색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름 주셨던 게 있다면 그거를 선택을 해 보시겠어요? 파일 저장하느라고 만드셨던 거. 저는 연습용 사진이라고 했었으니까 요걸 눌러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픽사베이에서 또는 여러 가지 그 포토스케이프라든지 여러 사이트들이 있었죠. 프리픽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에서 받았던 이미지들이 옆에 보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내가 이 이미지 말고 또 다른 이미지를 받아야지 라고 해놓고 다른 이미지를 받은 경우인데요. 그 경우는 아마 여기에 바로 화면에 뜨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F5번을 누르시면은 여기가 다시 새로 고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추가로 받은 이미지의 경우는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해서 불러올 수 있으시니까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F5번은 새로 고침이에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받아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하나 받았어요. 한번 해보죠. 픽사베이로 갖고 여기서 그냥 아무 이미지나 받을게요. 자, 이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받아지는 이미지는 지금 제가 여기 잘라다가 아까 연습용 사진이란 폴더에 집어넣을게요. 이런 아까 복사를 눌러버렸네요. 순간적으로 다시 원래 2번 받을 때 이 보트 뭐 이런 거 찾는 그림 문자가 떠요. 여기 일단 폴더 열기에서 보시면은 다운로드 폴더 여기 닫아진 상태인데 제가 잘라다가 바탕화면 연습용 사진이라는 이 공간에다가 컨트롤 V로 붙일 거예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지금 포토스케이프 안에서는요 지금 늘어나 있지가 않아요. 그쵸? 이미지가. 왜냐하면 포토스케이프는 우리가 새로 고친 어떤 내용까지 보여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F5번을 누르면 새로 고침이 돼서 최근에 받아온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이게 되겠죠? 그 얘기예요. 자, 일단 지금은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자, 클릭해 주시면은 내가 저장했던 이미지 중에 하나를 불러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저는 1280에 997짜리 사이즈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근데 내가 이 사진을 활용을 할 때 원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만 잘라 오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죠? 만약 그럴 때 쓰시는 거는 여기 보시면 기본 개체 자르기에 있는 자르기예요. 여기에 제가 볼 땐 여기 노란색이 된다. 분홍색 영역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 부분만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만큼만 좀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자르기에 가서 자르시는데 자유롭게 자르기는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끌어서 영역을 잡는 거고요. 마음에 들게 됐다면 엔터를 치시면 적용이 돼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진을 올릴 때 만약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곳들은요. 옆으로 가로로 된 사진이나 세로로 된 사진보다는 1:1 사이즈의 사진을 넣어야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도요.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는 1:1로 1000에 1000픽셀 이미지로 넣어라.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서 자르기에서 1:1로 비율을 맞춰서 자르게 되면 1:1로 잘라서 가져오시는 것 또한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르기를 할 때 1:1로 자른다 라고 할 때 만약에 내가 원형으로도 자르겠다 라고 한다면 원형 자르기를 눌러놓고 자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예쁘게 잘려지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자르기 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어렵지는 않으시죠? 만약에 내가 이 모자를 판다고 보죠. 그러면 자르기에서 1대1 자르기로 이렇게, 아이고, 원형 자르기 지금은 선택을 안 할 거니까 1대1 자르기로 이렇게 자르시면은 1대1로 이미지가 잘려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이즈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의 대표 이미지의 경우는 1280에 1280이 아니라 1000에 1000픽셀로 맞춰서 저장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그냥 받아온 사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은데요. 만약에 내가 진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저번에 제가 요 이미지를 받은 걸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건 실제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4032에 1960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죠. 이럴 때 자르기로 만약에 1대1로 내가 이미지를 잘랐다면 이렇게 잘랐다면 이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1946에 1946, 즉 거의 2000픽셀 가까이 되게 커요. 자, 근데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예를 들어 1000에 1000픽셀로 맞춰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기본에 가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지금 얘가 기본적으로는 이 지금 쇠사슬 모양이 눌려 있기 때문에 가로를 1000으로 바꾸면 세로도 1000으로 같이 조절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게 크기가 1000에 1000픽셀로 딱 맞춰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진을 가져다가 편집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진이 모두 다 마음에 들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자르기로 만약에 1대1로 잘라야 되는 경우 1대1로 자르면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영역대로만 자르면 된다면 자유롭게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라내셔도 되겠죠. 예를 들어 이 밑에 근을 안 쓰고 나는 이 윗부분만 쓰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자르시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거예요. 그쵸? 자, 자르기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내용은 어렵진 않죠? 자, 자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기본으로 가서 보자면 여기 있는 여백이 만약에 900으로 맞춰져야 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기본에서 크기 조절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900으로 맞춰주시면 얘는 가로 세로를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900에 323으로 저절로 조절이 되고 확인을 누르면 그 사이즈로 조절돼서 맞춰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내가 또는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진이 조금 더 밝았으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쪽에 밝기 색상이라는 걸 조절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밝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밝기로 맞춰주실 수가 있고 진하게도 조절하면 진한 영역은 더 진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대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명암이 또렷해지죠. 확인을 누르면 아까 취소 전하고 보시면 차이가 보이죠? 취소는 컨트롤 Z랑 같은 건데요. 이전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재실행은 다시 실행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진을 만약에 편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르기를 이용해서 아마 원하시는 부분까지를 잘라내실 테고요. 그것을 크기 조절을 이용해서 원하는 크기로 맞추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밝기나 대비 등을 조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간단하게 기본하고 자르기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개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체는 실제로 이 그림을 꾸밀 때 활용하는 게 개체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사진의 경우는 내가 만약에 이 사진에다 다른 사진을 집어넣는다든지 할 때 활용하는 메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로고 같은 게 있다면 이런 로고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을 거고, 얘를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 로고의 투명도를 조절해 놓으면요, 이런 식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보통은 이런 로고를 워터마크를 찍는 용도로 쓰시면 이 사진은 좀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워터마크라는 거는 다른 데서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다라는 내 영역 표시와 같은 게 워터마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의 후기를 찍는다든지 이럴 때는 워터마크를 만들어서 박아 놓으면은 나에 대한 브랜딩도 될 뿐만 아니라 일단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쓰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였던 게, 예전에 저희 에스테틱 하시던 피부관리사 분이 있으셨고, 그분도 되게 블로그를 중요하게 여기고 블로그를 진짜 잘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모델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체험단을 모집을 해서 그 체험단한테 일종의 자기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 대가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따로 못 받고, 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못 받고 그 대신 사진을 찍어서 그걸로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죠. 아니면 이제 고객들한테 한 명 한 명씩 찍을 때마다 이제 양해를 구해서, 왜냐면 이제 초상권이란 게 있으니까 그 전후 사진을 찍어서 올린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자산인 거거든요. 근데 워터마크를 몰랐던 거예요. 자, 네, 나는 열심히 올렸는데 언젠가 이제 다른 데들도 한번 보니까 내가 찍었던 그 고객의 사진이 다른 데 찍혀 있는 거죠. 다른 블로그에 올려져 있는데, 더더군다나 어이없게도 거기에는 워터마크가 찍혀져 있어서 내게 아니라 그 사람께 돼버린 거예요. 네, 물론 내려달라고 하면 내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안 내려주려면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그거를 언제부터 했다라는 것까지 증빙까지 다 챙겨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쟁이 좀 일어나면 골치 아파지죠.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매물 정보도 마찬가지일 거고, 특히나 많은 게 쇼핑몰에서 사진들. 제품은 똑같아요. 그럼 이 제품을 잘 찍는 사람이 있고 못 찍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잘 찍은 사람의 것을 가져다 쓰고 싶겠죠. 근데 워터마크가 없으면 마음껏 또 가져다 쓰세요. 운이 나쁘면 이제 걸려가지고 뭐 내려달라 그러면 내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 사람께 오히려 내 상품을 가지고 더 잘 팔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남 좋은 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터마크를 보통은 넣게 되는데, 우리가 글자로 워터마크를 넣어도 되긴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래도 조금 더 브랜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로고를 만들어서 그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브랜딩이 되겠죠? 이뻐 보이기도 할 테고요. 그런 용도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사진 안에 사진을 넣을 때 쓰는 게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사진, 또는 내가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로고를 맡긴 로고 사진 같은 것들을 여기서 불러다가 박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하트는 뭐냐면, 이거는 아예 그냥 포토스케이프 자체에서 제공을 해주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티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스티커들이 있고, 이 스티커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그냥 선택해서 꾸미는 용도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냥 스티커를 달아서 크기 조절이나 회전 등을 해서 뭐 얼굴을 예를 들어 초상권을 방지하기 위해 가려준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요런데 이제 뭐 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꾸며주는 용도라든지. 그냥 얘는 그냥 간단하게 꾸미는 용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풍선은 사실 쓰시는 분들은 쓰시겠지만 저는 많이는 안 쓰는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이 말풍선은 만화처럼 말풍선을 달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고 적으면 안녕하세요라고 적히고 글자도 고를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글자체 중에 마음에 드는 글자체를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는 이 글자가 저한테는 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런 것들은 폰트를 직접 받아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여기어때 잘난체라든지 이런 건. 그래서 이런 폰트가 내가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런 걸 쓰면 되는데 없으면 아마 여기는 기본 폰트만 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가 글자 크기, 그 다음 여기 글자 색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진하게 얘가 기울임, 얘가 밑줄. 그리고 글자를 내가 만약에 여러 글자를 썼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렬도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정렬을 맞출 수가 있고 글씨를 새로 쓰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말풍선에서는 말풍선 모양들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모양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모양을 선택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내가 컨텐츠에 이런 말풍선까지 넣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물론 개인에 따라는 다르겠지만 활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풍선은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고 말풍선의 이 방향 또한 수정이 가능하세요. T는요 외곽선이나 그림자 효과에 글을 넣을 수가 있어서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여름방학이 되려면 멀긴 멀었지만 지금 옷차림이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외곽선의 선 굵기를 조절하기도 하고 외곽선을 주거나 안 주거나 내 맘대로 설정이 가능했었죠. 크기도 조절해서 배치할 수가 있고 이 지금 종이가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약간 회전해서 이렇게 맞추는 것 또한 가능해요. 그래서 깔끔하게 내가 이미지에다가 글을 적어서 올릴 수가 있고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활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마타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되고 자 여기서 플러스 누르면 추가해서 만들 수가 있고 얘를 수정하려면 더블 클릭하시거나 리라는 버튼을 누르면 속성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적었다. 그럼 외곽선은 안 줄 거다. 또는 여기서 색깔은 까만색으로 할 거다. 뭐 그림자를 뺄 거다. 등등의 설정을 주신 다음에 크기를 조절해서 놓게 되면요.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거를 플러스를 누르면 모양이 그대로 복사가 되니까 수정해서 쓰시기만 하면 되죠.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냥 이 정도만 적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많이 쓰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글씨 쓸 때. 자, 그 다음에 리치 에디터는 제가 안 쓰니까 전 넘어갈게요. 요 두 개는 저번 시간에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을 거고 별로 쓸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쪽 기능들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선은 마우스로 선을 그릴 때 쓰는 건데 Shift를 누르면서 그리면 수직선 또는 수평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선에 대해서는 여기서 선 색깔이라든지 선 굵기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선 색깔을 고를 수도 있지만 요 옆에 있는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선 색깔을 찍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진에 있는 색깔을 가져와서 쓰게 되면은 조금 더 그에 맞는 느낌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할 때 이용하는 게 스포이드. 선을 만들 때 투명도 설정 가능하고요. 선 모양, 선 굵기 설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끌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선을 똑바로 그리고자 한다면 Shift를 누르면서 그리면 똑바른 선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엔 그 옆에 있는 직선을 설명드릴 건데 이 직선은 선하고 조금 다른 점은요. 화살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강조 주실 때 표시를 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사각형인데 이거는 이제 선사각형을 만들 때 쓰시는 그런 메뉴예요. 요거는 가장자리가 둥글려 있는 둥근 사각형을 만드는 건데요. 이 둥근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가장자리를 조금 더 둥글리고 싶다면 해당 개체를 선택하시고 리에 가셔서 둥글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둥글기를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선에도 외곽선을 넣어서 이렇게 테두리를 생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선사각형을 그렸는데 면이 필요하다면 면을 체크해서 면사각형으로 활용도 가능하세요. 자, 이거는 이제 원. Shift를 누르면서 그리면 정원으로 그려지고요. 그냥 그리면 타원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오각형. 오각형 외에도 다양한 각형이 있어서 원하시는 각형을 그려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건 별 모양. 별 모양도 내가 원하는 각형으로 별 모양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거 만든 다음에 수정은 어떻게? 수정하고자 한다면 일단 여기 까만색 화살표를 눌러서 수정할 것을 선택을 해요. 예를 들어 칠각형짜리 얘를 선택하고 리를 누르면 얘를 다시 선 굵기를 조절하거나 만들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해도 되고, 각을 더 늘리거나 이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거하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글씨 부분에서도 강조 주실 때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치는 용도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이런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이 사각형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투명도를 줘서 연하게 이렇게 마치 그 뭐죠? 형광펜으로 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가능해요. 얘랑 얘가 조금 보시면은 지금 연하게 만들긴 했지만 가려져서 조금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 글자를 앞으로 옮기고 싶다면 배치를 앞으로를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오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다면 마치 정말로 색연필 우리가 이렇게 칠해가지고 강조하는 것 같이 모양을 만들 수도 있죠. 다 되셨다면은 저장을 해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거를 움직이지 않게 잠그고자 할 때는 개체 접착을 누르면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개체로 바뀌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요. 만약에 개체 접착을 취소한다 라고 한다면 취소 버튼 또는 컨트롤 Z로 취소도 가능합니다. 개체 접착이 되면은 하나의 그림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구. 도구에서는 빨간 눈의 경우는 보정도 가능한데요. 빨간 눈 부분을 끌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눈이 빨갛진 않아서 끌었을 때 바뀌는 게 안 보여서 입술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빨간 부분의 입술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는 게 보이죠? 자, 점 잡티 제거. 이 모델이 마침 점이 있어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점 잡티 제거를 이렇게 끌어보면은 이 점의 잡티가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긴 하겠지만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좀 깔끔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모자이크. 모자이크를 골라서 이렇게 모자이크 효과를 내면은 그 부분이 모자이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정보나 중요한 정보를 가릴 때 모자이크나 흐트림으로 가려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페인트 브러쉬. 여기도 이제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는 건데 내가 어떻게 그릴지는 여기서 이제 두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면 연하게, 그냥 그리면 진하게 그려집니다. 색상은 여기서 골라서 색상을 설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색상을 찍어서 선택을 해올 수도 있어요. 자, 복제 도장 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복제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을 Alt를 눌러서 일단 클릭을 해버리고요. 이쪽에 이렇게 복제를 하면 이 사람이 그대로 복제가 되죠. 이 복제 도장 툴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복제하는 역할을 해줘요. 효과 브러쉬. 여기서는 다양한 효과들이 있긴 한데 이 효과가 아까 기본에서도 효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효과는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반면에 도구에 있는 효과 브러쉬에는 브러쉬로 문지르는 부분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금 진하게 또는 어둡게 하고 싶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문지르면 그 부분만 어둡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마우스 휠에 따라서 브러쉬의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고를 수도 있지만 휠을 굴리면 커지거나 작아지게도 만들 수 있어서 내가 어둡게 할 부분, 밝게 할 부분들을 이렇게 맞춰보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각각의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꾸며보시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는데 지금 7시 10분이니까 자, 일괄 편집은 한꺼번에 편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이 있다, 연습용 사진이 있다라고 했을 때 6개 사진이면 6개 사진을 끌어다가 넣으면은 사진들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사진의 크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라서. 그죠? 그러면 얘를 자르기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아예 600에 600으로 자르거나 아니면 늘리기를 해서 600에 600에 맞게 일부러 느려지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똑같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또는 요 세로를 또는 뭐 가로를 600으로 맞추겠다면은 무조건 요 가로가 600으로 조절돼서 맞춰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느 정도로 모양을 맞출지를 한꺼번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있는 일괄 편집이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괄 편집에서는 필터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다 같이 밝아지게 하겠다. 네, 그런 거 다 가능합니다. 다 같이 선명하게 조절을 하겠다. 선명도 조절도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사진을 일일이 내가 찍은 게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사진마다 똑같은 값을 설정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는 필터까지 많이 쓸 것 같진 않고요.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건 개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로고를 집어넣거나 글을 집어넣는 경우가 되겠죠. 예를 들어 글을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여기다 배치를 하겠다. 뭐 글을 적을 때 투명도가 너무 진한 건 싫으니까 좀 낮추겠다는 맘대로 하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모든 사진을 저장하면은 그 변환된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장 위치를 내가 어떻게 놓고 저장할지를 고를 수가 있는데 아마 기본으로 잡혀 있는 거는 그 연습용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었으면 그 폴더 아래 아웃풋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저장한다가 돼 있어요. 이대로 저장할 거면 저장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변환이 완료가 됐고 변환된 사진들 잠깐만 가보면 연습용 사진이 잠깐만요. 자, 연습용 사진이란 폴더에 아웃풋이라고 생겨 있고 요 안에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글자가 찍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어떤 로고 같은 걸 찍어 넣고 싶으실 때 그런 때 이용하시면 유용한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괄 편집 말씀드렸고요. 일괄 편집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신 후에는 페이지를 좀 볼까요? 페이지는요. 내가 원하는 너비랑 높이를 먼저 만들어요. 예를 들어 나는 1000에 1000픽셀로 하겠다. 그럼 1000에 1000픽셀로 이렇게 맞출 테고 이 밑에는 미리 보기가 너무 넘어가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원하시는 레이아웃을 밑에서 고르는 거예요. 만약 이런 레이아웃을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골라놓은 채로 여기서
이미지를 끌어다가 넣으면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렇게 끌어다가 이미지를 배치를 하시면 이미지들이 들어가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백을 설정하는 게 있고 둥글기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둥글기는 이 사진과 사진 사이가 둥글게 이렇게 굴려지는 거고요. 여백은 사진과 사진 사이에 이렇게 여백이 남는 걸 말하죠. 배경 색깔을 무얼로 주느냐에 따라서도 색깔에 따라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이거를 내가 만약에 여기다 글씨를 써서 편집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진 편집하러 가기를 누르시면요, 그 사진 자체를 그대로 가져와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레이아웃을 좀 갖춘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페이지에서 만들어 주시면 좀 더 편하게 넣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는 게 가능하고, 저장이야 밑에 이제 저장 버튼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니까 이런 용도로 페이지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자 쓸 때는 사진 편집하러 가기를 누른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 사진이 하나의 커다란 사진이 되고 거기다 이제 글씨를 쓰면 되거든요. 자, 그럼 페이지 부분은 이 정도로 일단 정돈을 해놓고요. 이제 이어붙이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어붙이기는 우리가 레시피 같은 걸 만든다든지 좀 이어지는 어떤 시리즈물의 작업을 할 때 이어붙이기를 하면 좀 재밌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끌어다 넣으면요, 순서대로 사진이 추가가 되는 건데, 밑으로 추가를 시킬지 아니면 옆으로 추가를 시킬지 아니면 바둑판으로 칸수를 정해서 추가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기준 크기를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맞춰놓고 작업할 수가 있고, 이렇게 끌어다가 넣으면요,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사진이 배치가 될 거예요. 이 순서는 내가 끌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이 안에서 만약 이 하트가 내가 하트를 2번 넣었군요. 그럼 이 꽃이 맨 앞으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끌어다가 얘를 앞으로 끌어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 제거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뭐 웹툰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드실 땐 굉장히 좀 유용하게 활용은 가능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각각의 설명을 달고 싶다면 사진 편집하러 가기를 누르는 겁니다. 아까랑 같죠? 그래서 스티커에서 보시면은 숫자라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기호들이 있으니까 선택해서 확인해서 달아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또 2번, 여기도 3번, 여기도 4번, 여기도 5번 하고, 아까 글 적는 거는 요 T. 그래서 글씨를 크기 조절해서 쓰시고, 플러스 눌러서 복사, 플러스 눌러서 복사, 플러스 눌러서 복사. 아이고, 딴 거 가져왔네요. 뭐 상관은 없죠? 플러스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내용은 리 눌러서 수정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은 서식도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모양도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서 레시피 같은 거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어붙이기 기능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어붙이기 이 정도 설명하고 이제 GIF 애니메이션으로 가볼게요. 자, 얘는요, 이미지를 끌어다 넣으면은 그 사진이 이어붙여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연습용 사진에서 이미지를 끌어다가 넣어볼게요. 이렇게 들어가죠.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넣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이 초만큼 지난 다음에 넘어가지고 여기서 시간은 표시 시간을 변경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100이라는 게 1초를 뜻하고요. 내가 만약에 그럼 50을 적으면 0.5초를 뜻하겠죠? 그래서 확인해 주시면은 모든 시간이 0.5초로 이렇게 맞춰져서 진행이 되고, 얘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GIF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이즈를 작게 하겠다면 크기 조절을 해서 작게 만들어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느리기를 하면 사진 사이즈가 312에 243이면 그 사이즈에 맞춰서 늘려져서 만들어져요. 일단은 앞뒤나 뭐 양옆이 비지 않는다는 점에선 깨끗해 보이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앵무새가 뚱뚱해지고 그죠? 뭔가 좀 안 이쁘기 때문에 다른 거를 활용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페이퍼 풀, 이미지 풀. 이건 뭐냐면 페이퍼에 가득 채워지게 맞춰서 늘리는 거라 양옆에나 어딘가가 잘릴 수가 있는 거고, 이미지 풀은 이미지가 가득 차게 하는 거기 때문에 페이퍼가 남기도 하겠죠? 자, 요런 차이예요. 그리고 화면이 전환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아무 애니메이션이 없도록 되어 있긴 한데, 이 위에서 각각의 장면들마다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장면은 오랫동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표시 시간을 얘는 뭐 200으로 놓는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넘어갈 때는 전환될 때 뭐 흰색으로 전환되게 한다든지, 얘는 뭐 넘어갈 때 위로 전환되게, 뭐 얘는 아래로 전환되게, 얘는 뭐 왼쪽으로 전환되게, 얘는 뭐 오른쪽으로 전환되게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에 마음에 들게 됐다면 저장을 해서 얘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연습용 사진이란 폴더에 그냥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51프레임으로 변환된 게 저장이 됐죠. 잠깐 닫아보면은 지금 제가 저장한 거는 연습용 사진의 애니메이션이라는 요거 그림이었고요. 얘를 제가 좀 빨리 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열어볼게요. 그럼 지금 만든 게 이렇게 GIF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GIF는 움직이는 사진을 말하는데요. 움직이는 사진인 만큼 해상도는 조금 떨어져요. 한 256색상? 그 중에 왜 완전 색상이면 210색상 정도? 그 정도가 쓰여지기 때문에 화질은 조금 안 좋아지는 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약간 움직여서 약간 유동적인 효과를 주고 싶다면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재밌는 시도를 해볼 건데요. 애니메이션에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만들 거는요. 그냥 로고가 검색창에 딱딱딱딱 찍히게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자, 메뉴에서는 새 사진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진을 불러다가 입력할 수도 있지만 새 사진 만들기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색상을 맞춰서 사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를 400, 세로를 한 200 정도로 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창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다가 글씨를 네이버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그리고 색깔은 네이버 색깔인 녹색, 외곽선은 없게, 글씨는 조금 두껍게 해가지고 만들고 크기를 늘려서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검색창이 돼야 되니까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이죠. 녹색으로 이렇게 검색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각형 테두리를 녹색으로 하고 선은 까만색으로, 선 굵기는 한 3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검색바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버튼이니까 녹색으로 이렇게 버튼 모양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검색이라고 흰색으로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바의 모양같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물론 더 정교하게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글씨체도 조금 맞춰서 하시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사실 저는 냅둘게요. 위아래가 여백이 많이 남는 게 싫으신 분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할까요? 자, 이런 검색 모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일 컴퓨터 학원이라고 검색을 할 수 있는 모양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개체에서 글씨를 쓸 수가 있죠. 한이라고 적고 글씨를 까만색으로 해서 크기는 뭐 적당하게 하셔서 배치를 해요. 그러고 저장을 합니다. 이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땐 우리가 끼리끼리 좀 모아놓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다가 연습이라는 폴더로 그냥 만들었고요. 이 안에 이름은 얘가 첫 번째니까 그냥 1이라고 적을게요. 구분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 다음 얘를 다시 리를 눌러서 요 뒤에다가 2를 적어요. 확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얘는 2번. 또 리 눌러서 확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얘는 3번. 그 다음 리 눌러서 퓨 적고 확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얘는 4번. 리 눌러서 요 뒤에다 터 확인, 저장, 다른 이름 저장. 얘는 5번. 또 리 눌러서 이 뒤에다 확인, 저장, 다른 이름 저장. 얘는 6번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다시 리 눌러서 이 뒤에다 확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요 뒤에다가 이번엔 7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럼 7장의 사진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이거를 GIF 애니메이션에 가서 아까 만든 연습 폴더에 있는 1번부터 7번까지를 끌어다 넣으면은 한일 컴퓨터 학원이 찍히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자까지 적은 상태에서 좀 오래 머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7번 위치에서 표시 시간을 만약에 나는 200으로 놓겠다 하면은 얘만 200초고 나머지가 200이 아니라 2초고 나머지가 0.5초씩이니까 원자에서 오래 머물다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요, 사람들의 눈에 조금 더 띄는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상담 전화 해가지고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일종의 네임카드 용도로 만들어 놓고 블로그에다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겁니다. 저장만 하면 완료가 돼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배너라고 해서 제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저장이 됐죠. 그러면 아까 연습용 사진이란 폴더, 아까 만든 폴더에 연습이라는 데 보면은 배너라고 저장해 놓은 요 GIF 이미지를 제가 인터넷으로 열어볼게요. 요런 데다 이렇게 적는 거죠. 네이버에 한일컴퓨터 학원을 검색하세요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럴싸하겠죠.
이런 모양을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GIF 애니메이션 활용한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요. 잘 안 되시는 분은 질문 주세요. 포토스케이프라는 툴을 배웠잖아요. 하지만 내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마케팅용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살짝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툴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작권 무료고요. 쓰시는 것도 우리가 쓸만한 마케팅 툴 모양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거를 그냥 응용만 해서 쓰시면 돼요. 자, 일단 크롬을 좀 열어주세요. 익스플로러에선 조금 동작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크롬에서 작업하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